잘 보내는 원합니다. 성공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들 정말 연기자라고 강렬한 인상을 우리에게 늘 선사해주는 배우 김웅수 씨. 먹방 요정 귀여운 개그우먼 김민경. 여심을 전적하는 꽃미모 보이그룹 아스트로 문빈 장우. 아유, 얼굴 천재. 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림처럼 있다가요. 아니 그나저나 김웅수 씨 저랑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형이고 한 20년도 뭐 넘은 친한 형님인데 안녕하세요 처음 나오셨는데 어떠세요? 오늘 나오신다고 하니까 또 다시 보기로 이렇게 보셨다는데. 그 다시 보기로 보고 그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 뭐가 재밌냐면 실제 저도 고민으로 가득한 고민남이. 어떤 고민이 있으신데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 악역을 많이 해서 그 소리인데 한의사에 가셨는데 이제 그 보살님이 아유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님이 한밖에 없으니까 그 지금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했더니 해를 품은 날에서 자기가 좋아했더니 주인을 너무나 괴롭히니까 되게 착한 역할 되게 해보고 싶으시겠어요? 착한 역 많이 했어요. 착한 역 많이 했어요. 그나저나 아스트로. 야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저희 제작진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실제 문빈 군의 엄마가 안녕하세요. 예. 이 아들 녀석 때문에 고민이라고 문빈이 사연 보내준 적이 있었대요. 진짜로. 저도 이제 전화를 받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제 평소에 제가 또 표현하는 것도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너 안녕하세요 사연 보낼 거야 했는데 진짜 보내신 거예요. 네. 아니 아들 이름 띄우려고 엄마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문빈 미리 이렇게 살짝. 그게 어머니 혼자 아니라 큰 그림을 그리셨군요. 잠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많이 잠이 대체 얼마나 많길래. 시간이잖아. 평소에 일어나라 해도 절대 안 일어나요. 기본 1시간 넘게 깨워요. 버스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이러고 자고. 그럴 때 저도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막 이러다가 야 저 여자 딱 이렇게 해서 우와 저 여자 무조건. 김민경 씨는 요즘 고민 없어요? 무슨 고민? 나이가 차다 보니까 결혼해야 되지 않냐라는 예, 제가 이제 37년 모태솔로거든요. 못소리예요? 네. 이제 말하기 부끄러워. 나는 얘기 듣다 보니까 민경보단 낫네요. 한두 번은 했거든요. 키스 정도는 했거든요, 저는. 예. 키스라는 거는 저희가 알고 싶지 않은 정보. 몇 번 했어? 세 가지 고민이 도착해 있는데요. 일단 고민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고민. 징하다 징해 창피한 고민. 남편이 홀렸어요. 네. 여기 계신 그 어떤 분이라도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속이 검게 탄 50대 주부입니다. 제게는 장성한 두 아들이 있는데요. 25살, 22살. 다 큰 녀석들이 서로 단 한마디도 말을 안 해요. 릴릴릴릴릴. 엄마, 내 티셔츠 못 봤어? 아, 형이 가져갔나? 엄마가 형한테 좀 물어봐줘. 아, 위에 네가 형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릴릴릴릴. 엄마, 택배 왔는데 동생한테 가져가라고 그래. 아니, 네가 동생한테 말하면 되잖아. 아, 진짜 니네들 왜 그러니? 이렇게 대화가 단절된 지가 무려 8년째입니다. 대박. 형제 문제는 저랑 남편은 귀농을 해서 경북 영주에 있고요. 두 아들은 둘이서 분당에 함께 살고 있는데 근데 저랑 둘이 사는데 말을 안 해?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미치겠다, 엄마한테. 영주에 있는 제가 녀석들의 말을 이리저리 계속 전달해줘야 되는 어머, 상황입니다. 전달자시구나, 어머니가. 정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보세요? 작은 아들
어제 보니까 형이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때? 아 몰라. 왜 이렇게 남보다도 못하게 사는 건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저희 아들 둘 제발 말 한마디라도 같이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 함께 사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지? 여기서 말을 안 한다. 이건 인위적인 문제보다 자연적인 힘이야. 자연적인 문제가 뭐냐면 터가 안 좋아, 터가 안 좋아, 터가 아픈다. 이게 아픈다 말이야. 일단 어머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사연에는 진짜 8년째 얘기를 안 했다고 하는데 첫째 아들이 25살, 둘째 아들이 22살. 그러면 8년 전이면 첫째가 고1 때 정도부터네. 둘째가 뭐 17이니까, 17이니까 고1. 집에서 지내는 걸 보면 지나가는 그냥 행인 보듯이 한 명이 거실로 나오면 한 명이 방으로 들어가고 두 분이 없는 그런 집에서도 그렇게 생활을 많이 하고 아니, 있어요. 거실로 가면은 야, 나 거실 있고 싶은데 들어가고 다시 나가면 아, 나 거실 있고 싶은데 들어가고. 아니, 어머니는 그 아세요? 그럼 이 말을 안 하게 된 계기 같은 걸 아세요? 계기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둘 다 사춘기가 오면서 그때부터 이게 좀 거리가 멀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대기를 모르시는구나, 어머니. 네, 어머님하고 같이 사실 때도 그랬어요? 서로. 그렇죠. 어머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아들들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귀농을 하는 생각을 했죠? 나는 그게 예, 좀. 처음에는 그게 걱정이 많이 돼서 네. 아빠가 먼저 가셨어요. 아빠가 먼저 가서 왜 아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빠가 힘들어하니까. 네, 그래서 영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영주로 가서 있는 상황에서도 제가 중간 네트워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수시로 전화 오고 이제 자기가 찾았는데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해서 엄마 이렇게 생긴 모자 혹시 못 봤어? 이러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제가 또 형한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생긴 모자 혹시 못 봤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못 봤는데 이러면 다시 또 동생한테 제가 전화해서 못 봤다고 하는데 잘 찾아봐.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는 거죠. 서로 번호는 몰라요? 서로 예, 전화번호? 서로 전화번호를 몰라요. 서로 전화번호를 몰라요. 번호를 모른다고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관심이 없는 거지, 아예. 관심이 없죠. 제가 알려줬죠. 야, 대박이다. 알려줬는데도 양쪽 다 서로 관심은 없어요. 저장을 안 했나? 근데 이거는 약간 어머님이 잘못도 있는 이걸 다 받아주시면 안 돼요. 맞아. 왜 다 받아주세요? 야, 그냥 니네들 알아서 해. 그러고 전화 끊어버리든가. 처음에는 그렇게 했죠. 처음에는 알아서 해라고 얘기했는데 등기가 왔는데 그거를 바로 얘기 안 해주는 바람에 이게 다시 반성되는 거죠. 결국 몇 달째 그게 왔다 갔다 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니까 이래 갖고는 남한테까지 민폐를 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중간에서 이제 네트워크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볼 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예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뭐길래. 자, 아들들. 안녕하세요. 자기, 큰아들부터. 아니, 굉장히 큰아들부터 해맑으세요. 자기소개 좀. 저렇게 잘생겨가지고. 자기소개를 해봐요. 예, 큰아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형제가 나란히 앉은 큰아들입니다. 네. 야, 네가 큰아들이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 사는 22살 권용주라고 네, 이게 합니다. 자기소개지. 근데 정말 동생이랑 8년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네. 아니 한 집 살면서 안 불편해요? 아니, 왜? 불편하긴 한데 약간 그냥 처음 보는 사람보다 어색하듯이 느껴져서 그냥 남 같아요. 그냥 남 같아요. 시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소리도 안 내? 그렇지. 부를 때는 어떻게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 아, 예를 들어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엄마 전화하는 거 그러면? 동생은 있어. 엄마 전화해? 저는 그럴 때가 없었어가지고. 왜 없었지?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 진짜. 그럼 어떡할 거예요? 동생은 있어. 그러면 밖으로 가겠죠. 예? 밖으로 가서 아니,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나오겠죠, 뭐. 받지 않고 네 발로 걷기? 내 말로 동생이 있어, 밖에. 그 불러 부르면 휴지 되잖아. 갖다 줘, 그럼 되잖아요. 그거 그냥 제가 문 열고 나와서 그냥 휴지 가져갈 것 같은데.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동생이 형이 이렇게 보면은 조금 모양새가 좀 좋진 않아요.
그 동생분은 어때요? 형이? 네, 일단 밖에서 마주쳐도 일단 서로 아는 척도 안 하고 밖에서 만나도 하고 이제 형이 회사를 다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형이 회사를 다니는지도 저는 몰랐어요. 지금까지. 오늘 알았어요? 말을 안 하죠. 말을 안 출연을 하니까. 하게 되면서 이제 2, 3년 정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게 뭐 하는 회사인지도 잘 모르겠고 궁금하지가 않아요, 딱히. 그러면 예를 들면 누군가 뒤에서 동생을 지금 괴롭히려고 그래. 동생은 형을 보고 있고 내 눈에만 보이고. 그때는 모르겠죠. 뭐라고? 저기요 이럴 거예요? 저기요 위험해요. 저기요. 비키세요. 뭐라고 할 거예요? 동생 이름을 부를 거예요? 야 이러고 야, 뭐라고 그러니까 야 하면서. 야 네 뒤에 이러겠죠. 네 뒤에 알려준다 이거지. 동생이라면 저는 그냥 손가락질로 이렇게 뒤에 보라고. 손가락으로? 형이 못 볼 수가 있잖아. 아니 불이 났는데 이런다고? 그래도 형은 안 부를 것 같아요. 예? 형을 안 부른다고요? 네. 지금 불이 나서 밖으로 빠져나왔는데 형은 그냥 잠을 자고 있어요 방에서.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제. 그럼 엄마한테 전화해서 이제. 불이 났는데 야 이게 말이. 어머니 이런 얘기 듣고 지금 어떠세요, 어머니? 속상하죠. 아니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바로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닥친다 그러면 아마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골이 심각하네. 너무 깊은 거예요. 뭐지? 뭐에 그러는 거지? 남처럼 지낸다면서 왜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그렇게 달달 볶는 거예요? 네. 형하고 이제 말을 하면 더 괜히 더 어색해지고 괜히 사이도 더 안 좋아질까봐 차라리 엄마한테 이렇게 말을 해서 전달을 하면 더 서로 편할 것 같아서. 아니 그건 동생 자기 입장이고 그 얘기를 듣는 어머님의 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그 불효가 어딨니? 이런 불효가.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이제 진짜 위급하거나 중요한 것만 그렇게 전화를 해서. 내 모자 어디 갔어가 그렇게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차라리 진짜 전화번호 몰라요, 둘 다? 네, 몰라요. 네, 몰라요. 아니 그 말을 못 해요. 형 모자 어디 있어? 이 말이 안 나와요? 네, 형이랑 그냥 엮이는 거 자체가 싫어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는 느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솔직히 불편해. 되게 불편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불편한 거는 제가 이제 집에 혼자 있으면은 동생이 친구들 데려오니까 그럴 수 있지. 막 밖에서 밥 먹고 술 먹고 있으면은 제가 그것도 불편하고 집에 혼자 있는데 얘가 여자친구를 자주 데려와요. 그 여자 문제네. 아니 뭐가 여자 문제예요? 여자친구 데리고 온다. 아니지 그 여자분이 두 형제가 서로 좋아했는데 만날 때 소설을 써요. 그 데려오니까 화나지. 옷을 막 다 벗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오니까 뭐 나갈 수도 없고 그냥 방에 있고 이제 씻으러 나가기도 불편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기도 불편하고 그러죠. 본인도 여자친구를 좀 데리고 옵니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아니 그러면은 야 나 불편하니까 데려오지 말라고 말을 하면 되잖아요. 동생한테. 이게 약간 헤어진 여자친구랑 말하는 느낌이라서 좀 많이 어색해요. 근데 헤어진 여자친구랑 한 집에서 살고 있고요. 동생이 형이랑 말 안 하고 불편한 관계인데 동생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형 불편하라고? 네, 형이 불편해 한다는 걸 몰랐고 일단은 친구나 여자친구들이 집에 데려오면 이제 형한테 최대한 예의 갖추면서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형은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인사도 안 받아주고 그러니까. 한 집에 살면서 밥 한 끼 같이 먹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네, 한 번도 없어요. 가족끼리 뭐 외식해도 그냥 서로 좀 떨어져서 앉고 얘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아들은.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치킨 같은 걸 사와도 솔직히 닭다리 하나 줄 수 있는 건데 혼자 방에 들어가고 다 먹고. 와 치킨 때문에. 형이 그랬다고? 아니, 그랬다고? 진짜 치킨이었대. 때문이야, 그럼. 아 치킨이었어. 생필품은 뭐 어떻게?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사고 뭐 부모님이 거의 사다 놓으시거든요. 아니요, 그거 다 제가 사놓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요? 아니고요? 부모님이 사다 놓는 게 아니라 제가 떨어지면 이제 써야 되는데 근데 형은 이제 없으면 없는 대로 막 살아가지고. 그러면은 그런데 형은 누가 엄마가 사다 놓은 줄 알고 있는 거네요 지금? 맞아요? 근데 부모님이 사다 놓으신 줄 알았는데 얘가 사오는 거 아무도 못 봤거든요. 동생이 다 사다 놨대요. 그동안 잘 썼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예? 그러지 않아. 진짜 집안일은 어떻게 해요? 같이 뭐 쓰레기도 쌓일 거고 뭐 막. 설거지랑 빨래, 청소는 다 제가 하고 있어요. 그럼 좋다.
형은 치킨만 시켜 형 먹어? 빨래도 네가 빨아줘요? 네, 형이 이제 빨래 같은 거를 빨래통에 벗어 던져놓으면 제가 다 하고 아, 형 빨래 빨아줘. 착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맨날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네. 엄마가 일주일씩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청소를 해라 형한테 말을 했는데 형이 벌레 기어다니고 쓰레기가 막 쌓여 있어도 청소를 안 하니까 저는 그냥 원래 쌓아놓고 한 번에 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뭐 조금 쌓이면 알아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아주 즐기고 있었구나. 각자 사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제가 20살 때 이제 형이랑 같이 살기 싫어서 한 6개월 동안 집을 나가서 산 적이 있었어요. 나가 보니까 너무 힘도 들고 힘들지. 돈도 많이 들고 이래서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제 돈만 있으면 바로 나갈 것 같아요, 짐 싸서. 그렇지, 동생은 뭐. 큰 아들은 어땠어요? 나가 있을 때 어땠어요? 불편했어요? 아니면 그때 동생이 군대 간 줄 알고 있었거든요. 군대? 네, 군대 간 줄 알고 집에서 안 보이길래 아니 군대 간 줄 알았는데 6개월 있다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어떤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빨리 왔지 이러고 이렇게 빨리 왔지 이러고 빨리 좀 속 시원하게 이유를 물어보자고요. 솔직히 동생은 이렇게 되기까지 본인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형 잘못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제 서로 그냥 형이 먼저 말 한마디 건네줬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아니 근데 그러면 네가 먼저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기에는 또 이제 더 사이가 멀어질 것 같고 쌓인 게 있으니까. 네, 형이 이제 아니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더 어색하고 이제 그러면 형은 누구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된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유를 모르겠다. 네, 그래서 왜냐면 저도 4살 차이 형이 있었는데 사이가 엄청 안 좋았고 형이 또 유학을 와가지고 진짜 저도 이렇게 말을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형이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얘기를 했어요. 더 열받는 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혔던 거를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그냥 안 봐야겠다 이러다가 같이 살았거든요, 잠깐. 그러면서 오히려 저는 대화가 되고 고마운 부분도 생기면서 좀 오해가 풀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화를 안 하는 그게 궁금하네요. 동생, 계기가 있습니까? 근데 계기는 일단 형이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이제 학교에 가져가려고 젤리 같은 걸 좀 사놨는데 젤리를 사왔는데 말도 없이 그걸 가져간 거예요. 젤리를 형이 말도 없이 가져갔어. 그때 이제 사춘기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형한테 이제 문자로 욕을 좀 많이 심하게 보냈어요. 욕을 보냈는데 이제 그거를 저한테 직접 말 안 하고 엄마한테 이렇게 바로 고자질을 한 거예요. 고자질을 했는데 제가 그때 엄마한테 엄청 많이 혼나고 맞았었거든요. 그때 문자로 막 욕 보냈던 거는 기억이 나죠? 그때 문자가 욕이 엄청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가서 보는데 그냥 집 가서 그냥 펠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집 오니까 그냥 또 싸우면은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문자 내용만 보여줬어요. 형은 이건 알고 있었어요? 아니, 몰랐었는데 딱 한 줄 보니까 욕이 엄청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닫았거든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을 나중에라도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그러면 아니 왜 욕을 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영생이 사춘기라 가지고 갑자기 형한테 어떤 욕이었어요? 네, 네가 형이냐 화날만 했네요. 개땡땡아. 동물 계열 쪽으로. 만약에 형이 그때 막 뭐라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손찌검하거나 혼냈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차라리 치고받고 싸웠으면 제가 그냥 내가 잘못했나 보구나 이러고 미안해 형 이러고 화해했을 텐데 그거를 말도 안 하고 엄마한테 이러니까 그래. 근데 또 엄마가 되게 혼을 냈대잖아. 어머니. 진짜 섭섭한 거. 남자끼리 그냥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건 알고 계셨어요? 젤리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오늘 밝혀졌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앞뒤 전후 설명은 없었고 자기한테 욕을 했다고 막 그 얘기만 문자를 하고 보이질 저는 그거를 동생을 되게 많이 혼냈어요. 형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심한 욕을 예, 제가 동생이 똑같이 당했거든요. 똑같이. 형이 이게 있으니까. 뭐냐 이게 만화책을 제가 돈 주고 제가 빌렸어요. 다 읽으면 당연히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치. 갖다 줬다고 형한테 마신 거예요. 형은 안 받는데 형이 안 받는데 갖다 줬다. 네가 빌려온 건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 우와. 그래서 제가 이제 욕을 했죠, 막 형한테. 근데 형도 저한테 이렇게 안 하고 엄마하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 진짜 큰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너만 혼난 거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지. 너무 화나지.
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젤리가 시초가 됐지만 다른 뭐가 또 있을 거예요. 그죠? 뭐 또 있죠. 솔직히 젤리 그것 때문에 그랬던 것보다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저를 차별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차별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형 위주로. 어떤 것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단 옷 있었는데? 같은 거를 사줘도 일단 형은 새 걸 사주는데 저는 이제 그걸 물려받아 이렇게 사주고 그럴 수 있는 거고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요즘은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 툭하면 두 사람 다 사춘기 탓으로 돌리는데 그거 이상하네. 아니 제발 꼰대짓 좀 그만하세요. 네, 그 군대 갈 때도 원래 나도 맛있는 사춘기가 거 잘못되는 거야.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형 군대 갈 때는 이제 갈비 이런 거 맛있는 거 먹고 들여보냈으면서 저는 이제 가는 길에 토스트 하나 먹으면서 들어갔거든요. 토스트 하나 먹으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런 게 며칠인 거야. 서운해. 얼마나 서운해. 그리고 또 그리고 3, 4년 전에 이사를 갈 때도 같이 침대를 사달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 근데 안 사주는 줄 알았는데 형 방을 보니까 침대가 있더라고요. 너는 그냥 바닥에 자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상처도 많이 받고 서운해서 그건 좀 상처를 동생으로서 난 놓친 게 많네. 아니 그 무슨 말씀이에요? 아 진짜 꼰대. 뭐라 그랬어요? 못 들었어. 작은한테 안 사줬다니까 아 작은한테 공부를 못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침대랑 그냥 바닥이랑 너무 차이가 나. 왜 그러셨지? 동생이 허리가 아프다고 엄마 나 침대 좀 사줘 이 얘기는 했었어요. 했는데 그냥 저는 그냥 흘려서 들었고 큰애가 엄마 나 허리 아픈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침대가 바로 사지더라고요. 침대가 바로 사지더라고요. 그럼 엄마 저는 이 얘기가 더 서운해. 아닌데도 그건 공부야. 아니 동생은 다 엄마 얘기 첨벙해. 들어보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해요. 그럼. 되게 중요한 것들. 침대 이런 거 되게 중요한 거 하죠. 군에 입대할 때 형은 갈비, 동생은 토스트. 좀 바빴던 거예요? 아니면 아 그것보다도 어쨌든 저한테는 큰애는 뭐든지 처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맞아요. 무슨 일이든 간에 전 부모로서 처음 겪는 일이고 모르겠어요. 작은 애 때는 한 번 겪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번 겪으니까 입대할 때 동생은 처음 입대잖아요. 그렇지. 두 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엄마가 먼저 의식을 안 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차별이 아니라고. 주변에 형제끼리 좀 친하게 지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 어떤 기분 들어요? 그냥 둘이 보면은 막 사이좋게 지내는 신기하고 그냥 좋아 보이고 그냥 좀 부럽긴 해요. 저도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 형 누나들하고 이제 사이좋게 지내고 술도 먹고 하는 거 보면 저도 되게 부러울 때가 많은데 동생 술 마셔요? 네, 저 술 마셔요. 형은 저는 술 안 먹어요. 저는 술 안 먹어요. 왜 안 마셔요? 못 마셔요? 네, 못 마셔요. 몸에 안 맞아가지고. 몸에 안 봐. 그럼 동생은 잘 받아요? 네, 저는 잘 받아요. 그러면 형은 그 어렸을 때 이후에 동생한테 욕 먹은 적은 없네요? 그러고 이제 얘가 자기 친구들한테 제 욕을 좀 많이 하고 다녔거든요. 그 이후로? 그 네. 섭섭한 거네. 뭐라고? 만만하자. 그냥 내가 얘보다 아니 형을 강하다 막 이러면서. 아니 근데 동생도 내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네. 너무 형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고 그냥 근데 아니, 그 정도 재민이가 첫 번째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래, 형 위주로 계속. 돌아가고 사춘기가 되면서 덩치가 조금 그래. 커지고 하면서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험하게 형을 대했던 것 같고 친구들한테 이제 형이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안 좋게 얘기를 하고 좀 답답해갖고 친구들한테 욕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친구는 왜 형한테 그 말을 전했대? 내 얘기가 그 얘기야. 근데 어떻게 들었어요? 형은 어떻게 들었어요? 근데 아마 얘 친구들한테 들은 것 같아요. 그 친구는 가서 왜 니네 형한테 일렀을까? 그러니까. 그때는 잘 기억이 안 나. 하도 많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자, 아버지도 한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자, 쭉 얘기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그냥 사춘기라서 예. 그냥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갔었는데 이렇게까지 가슴에 서로 엉어리를 쥐고 이렇게 있는지를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진짜 황당하네요 지금. 야, 그럼 모아놓고 이렇게 야, 네 남자들끼리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따끔하게 좀 얘기를 하거나 그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예, 어렸을 때는 서로 의지하면서 다정다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었거든요. 당연히 사춘기가 지나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고야. 돌아오겠거니 스스로 해결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땠어요 예전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버님 입장에서는? 둘이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았었는가. 방에 들어가면 잠시도 웃음이 끊일 날이 없었었고, 산이다 뭐 들이다 가면 동생이 좀 힘들어하고 이러면 형이 보다는 뭐 좋았네, 사이가. 주고 저 손을 잡고 같이 놀고 그냥 잠시도 떨어져서는 안 될 사이로 그렇게 지냈었어요. 아버님 이 집 얘기 맞죠? 이 집 얘기 예, 맞죠? 응. 다정다감하게 그렇게 저걸하고 또 적은 애가 스킨십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큰 애가 옆에 있으면 진짜 달라붙어갖고. 얼굴이 다를 정도로 옆에 가서 와, 그렇게 말고 지냈는데 얼마나 울고 서운해. 하면서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지냈었어요. 자 예전에 얼마나 우애 있게 지냈는지 그때 사진을 좀 보세요. 아우 귀엽겠다. 보자, 보자. 자 사진 한 번. 아우 귀엽겠다. 보자, 보자. 자 사진 한 번. 진짜 딱 달라붙어있네. 진짜 딱 달라붙어있네. 동생은 형만 바라보고 있네. 손바닥이. 뽀뽀하는가 봐. 귀여워. 뭐야? 아유. 아우 저렇게 좋은데. 계속 붙어있네, 그냥. 아이고. 참 저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저 사진 보니까 어때요? 솔직히 마음이? 좀 신기해요. 그죠? 막 그렇겠지. 동생은 어때요? 보니까 솔직히 형이랑 뽀뽀도 하고 막 이랬는데 아니 교만할 때는 진짜 막 둘이 뭐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때는 진짜 좋아가지고 예. 형이 하는 걸 다 따라하려고도 그렇지. 하고 네. 좋았었어요. 형이 제일 좋았어요? 네, 형이 그럼. 제일 좋았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불효는 더 이상 그만할 때도 됐고 내가 먼저 얘기한다라는 게 진다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바보 같은 거니까 그럼. 형이 먼저 동생을 불러주세요. 옛날에 그 불렀던 것처럼 그 여기 나와서 하세요. 그래야 더 가까워지. 그래 더 가까워질 거 아니야. 겉모습만 잘생기면 되고. 그래 엄마한테 많이 받은 사랑은 나눠서. 앞에 보고. 형이 먼저 해야 돼. 왼손으로 잡고 이렇게 악수 한 번에 악수. 서로 손 한 번 이렇게 손 한 번 이렇게 눈을 마주쳐야지. 아니 눈을 보라니까. 눈을 보라니까. 눈을 보세요. 선생님 눈 봐. 그래. 아 불러봐 이름. 이름은 알죠? 전화번호는 몰라도 이름은 알겠죠. 그리고 오늘 진짜 전화번호도 교환하자. 응. 용주. 우와. 용주. 우와. 아 용주구나. 이름도 좋네. 형 대답해. 형. 형. 그래. 아저 얘기를 해요. 이게 하고 싶은 얘기 앞으로 한번 좀. 해봐요.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쉽지 않겠지만 그래.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철없이 군 거 미안하고 와 이제 멋있다. 우리도 이제 나이가 좀 찼으니까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같이 효도하면서 살자. 아우 좋다네 동생이. 내가 널 막 싫어했던 게 아니고 그냥 어색해서 그랬던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밥 좀 같이 먹자. 그 사진 좀 띄워주세요. 사진 좀. 사진대로 하는 게 뭐 어려워. 갈 때 한번 푹 가야 돼. 이 순간이 다시 안 와요. 조명도 조금 어디. 조명도 조금 어디. 아 이렇게 해서 형을 봐야지 형을. 자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자 다음 사진이요. 다음 사진. 고모가 그러신다니까 고모가. 동생 보내다가 꺼내지. 동생 보내다가. 동생 보내다가. 저 사진 진짜 명작이야. 뽀뽀 한번 해줘. 동생한테. 그래, 동생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버님도 오세요. 아버님 울고 계시죠 여기서. 일로 오세요. 한 가족이 막 눈물이 글썽글썽. 아버님 눈물이 막 지금.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가족들이 그동안 아이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아버님이 막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다니까. 저 아버님 우시네. 우리 손이 그럼, 아버지랑 그럼. 어머니. 어? 아이고. 아이고 좋다. 기분이 어떠세요, 솔직히? 진짜 많은 시간 동안 못 보던 모습을 지금 보니까
이번 계기로 해서 저렇게 잘 지내줬으면 좋겠고 동생이 뭘 얘기를 하면 먼저 우선 들어주는 쪽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네. 차은우 씨. 우리 고민이 다리라. 사실 이 사연을 누구보다 좀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래요. 예. 왜냐면 동생이 지금 중국에서 유학생하고 있는데 보고 싶어? 오늘 왔어요. 이제 공항에 마중은 못 갔는데 동생 생각하니까 또 이게 그래, 울컥한 거야, 지금. 이게 형제.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어.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처럼 이제 절대 편애하는 게 아닌데 형한테만 먼저 가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형으로서 저도. 엄마는 형을 챙겨주더라도 형은 동생을 좀 그렇지. 챙겨주고 하는 걸 조금 하면 화목한 형제 되지 않을까. 동생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요. 어디 보고 아무 데나 그냥 보고. 카메라 아무데나 봐. 괜찮아. 어차피 안 나가. 형 마음은 전해지니까 동희야 형이 많이 사랑한다. 형으로서 고민은 고민이다?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이 아니신 걸로. 저도 언니가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전 동생 입장인데 나이를 먹으니까요. 아무리 옆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친구가 많아도 그 수많은 사람들하고 우리 언니 하나하고 바꾸는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면 그리고 고민에 공감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과 보여주세요. 자, 100표 넘었나요? 나중에 화해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래도 참 엄마 입장에서 궁극이 알겠습니다. 우리 이런 우리가 민망해지니까. 형이 먼저 해야 돼요. 러브샷. 한마디 하고. 남편이 홀렸어요. 예. 흘렸어가 아니라. 결국은 홀렸다, 흘리는 거야. 예. 홀렸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30대 주부입니다. 사는 게 참 는들머리가 납니다. 는들머리. 얼마나 징그러우면 는들머리가 난다고. 예. 이게 다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오직 하나만 바라보는 남편 때문입니다. 내는 이거 없이 못 산다. 지금 안 보면 큰일 난다. 이건 내 신체의 일부다. 제대로 미쳤습니다. 어디에 제대로 미쳤냐고요? 게임이. 게임에 제대로 미쳤습니다. 스마트폰 2대, 태블릿 PC 2대, 아이고야. 그리고 거기다 게임기까지.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애를 낳던 순간에도요. 여보 나온다. 여보 곧 나올기다. 여보 어디 갔노? 여보 어디 갔노? 네, 이 인간 당연히 게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제일 불안해. 와. 평생 남어. 출산 후에는요. 아예 산후조리원 컴퓨터에 게임을 깔아놨어요. 그리고 온종일 하더라고요. 대박이다, 이거. 정말 정신 나간 놈이에요. 이 인간 정말 어찌하면 좋을까요? 제발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네요. 민규 씨는 어때요?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아니, 저희끼리 이렇다면. 이제 남자들 이야기를 할 때요. 게임 중독, 뭐 송중기, 그리고 게임 전혀 안 하는 유빈상. 예. 그럼 사람들 하나, 둘, 셋. 송중기를 하지. 저희 엄마가 그러실 때 아버지가 그러셨다면 제가 음미하고 나오자마자 아빠한테 뭐라 했을 것 같아요. 자, 고민의 주인공 아내 모셔볼게요. 나와주시죠.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봉선이라고 합니다. 네, 김봉선 씨. 예. 자, 어느 정도 남편이 게임에 이렇게 홀려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방송에서 게임 중독하신 분들 나온 걸 몇 번 봤긴 봤어요. 많이 나왔죠. 근데 저희 신랑은 그냥 신체의 한 일부? 그러니까 잠자 있는 시간 말고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게임이? 네. 눈 뜨면 일단은 어제 저녁에 돌려놓은 걸 확인을 해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출근 준비한다고 화장실 들어가서 볼일 볼 때도 씻을 때도 이렇게 씻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확인하고. 씻는 것도 제대로 못 씻겠네. 신경 써. 대충 씻으시는 그러면 그걸 몇 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 때 핸드폰 2대에. 총 기간으로 지금 한 10년. 총 기간으로 지금 한 10년. 아유, 오래도 참았네. 10년 된. 아까 여러 기계로 이렇게 돌린다 네, 했는데 네, 네, 네. 주로 어떤 게임을 막 이렇게 새로 나오면 뭐 이제 해봐야 직성이 풀리고 다 해보고 가지수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 이렇게 올인하는 게 아니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팔 스스로 깁스하고 있는데도 하더라고요. 팔 깁스를 그러니까 이렇게 깁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손가락 움직여지는지 뭐 어떻게 하대요 이렇게 또. 아내분은 혹시 남편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게임에 빠졌어요? 아, 빠진 건 연애 때부터. 연애 때부터? 연애 때부터 심각성을 느꼈던 게 그 당시에 그 휴대폰 뭐 게임기가 있는데 그걸 산 거예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사람이 그 게임을 샀대요. 그러더니 설마 결혼하면 괜찮겠지? 애 낳으면 그래도 사람 되지 않겠나? 아, 출근해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요? 네. 그러면 밤을 같이 새웠던 거예요? 엄마야. 그걸 물어보는 자기도 모르게 야간 근무인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안 고쳐졌잖아요. 그 결혼했는데도. 인생 결혼 자체가 이제 제 인생의 최대 실수. 예. 자, 남편 한번 만나볼게요. 예. 남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내 얘기를 오늘 쭉 들으셨잖아요. 아우, 아내 입장에서 고민이다. 라는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내 입장에서. 뭐 요새 게임 다 하시지 않나요? 다들? 당신처럼 다 그렇게 한다고. 게임을 하는데 그 정도까지 하진 않죠. 결혼하는 아빠가 아마도 저보다 더 하는 사람도 많을 건데. 어떤 게임이에요? 어떤 게임? 뭐 지. 네. 그다음에 뭐 자동으로 사냥이 되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알림을 깔아뒀어요. 새 게임들 나올 때마다 예약이 옵니다. 그러면 이거 예약 게임 했을 때 뭐 이벤트라든지 뭐 주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게임을 얼만큼 잘하시는지 제가 사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그런데 그러면은 그 있잖아요. 네네네.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랭전? 예, 다입니다. 와우. 뭐예요? 잘하는 거예요? 네? 엄청 잘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RPG 게임 하시려면 사실 비용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기 사고 뭐 하고. CD가 고가거든요. 한 1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뭐 장비 같은 게 또 있어요. 뭐 그쵸. 게임하면 모션 인식하는 뭐 장비라든지 뭐 총, 레이싱하면 레이싱 뭐 핸들. 그쵸. 네, 그런 거 사야 되니까 뭐 한 600에서 700 정도. 뭐 한 600에서 700 정도. 600에서 700 정도? 한 달에요? 아닙니다. 한 달에 아니고. 그거 책을 샀어 봐요. 구비하는데. 저분이 지금? 아니 근데 그렇게 게임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제가 뭐에 한 가지 꽂히면 이게 진짜 푹 빠지거든요. 이제 이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왜 또 아버님까지? 아버님이 당구 있지 않습니까? 당구 좋아하시죠? 꼭 건전하시잖아요. 아니, 아버님도 스포츠인데.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네. 어머니 생신 때도 당구 치러 가고 저희 집이 집들이 때도 당구 치러 가실 거예요. 이게 이제 도가 지나친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네. 밥 먹을 때도 가족끼리 얼굴을 보고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게임을 하고.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이 죄책감이다 생각 안 하고 게임을 만약에 확인을 못 하잖아요. 늦게 할수록 제가 뭐 이렇게 좀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중독이네요. 네. 심한 그러면은 중독이에요. 아내가 네. 그 휴대폰으로 드라마랑 뭐 그다음에 영화 뭐 이런 거를 계속 봐요. 네. 계속 남편이 오건 뭐 같이 밥을 먹건 그러면은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겠죠. 왜? 근데 본인은 인정이 되고 아내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입장 차이 아니겠습니까? 뭐. 아니, 회사에서. 무슨 입장이에요, 그게? 휴대폰 대리점을 하는데 예전에 혼자 이제 제가 매장을 맡아서 할 때 게임을 또 깔아갖고 해본 적이 있는데 손님 그 수납을 잘못해서 돈을 물어준 적이 있어요. 50만 얼마? 원 정도. 50만 원? 네. 제가 같이 2년을 일을 했었어요. 2대 정도를 계속 돌리면서 일하는 거예요? 게임 기는 못 놔두니까 일하면서 계속 2대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정말 회사에서 이러면은 명절 때, 뭐 생일 때, 이런 때도 뭐 만만치 않을 텐데. 어른들이 계셔도 뭐 없고요. 친정이나 시댁이나 명절에 가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친정에서는 조금 저희 집에 가면 예. 조금 그러는지 빈방 들어가가지고 이제 해요. 저번에 이제 제가 놀란 게 저희 엄마가 딱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게임 이렇게 인사인 거예요? 그렇게 그때 한 번 하는데 진짜 뒤통수를 때리고 싶대요. 그때. 그럼 저분 저 추석 때 조상님들한테 저러면서도 게임기를 가실 분이. 시댁 가서. 시부모님은 이제 당신 아들이시니까 뭐 별로 뭐 이렇게 안 하시고. 귀여워해요? 귀엽진 않잖아요. 제가 제일 맞사인데 맞사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감묵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냥 가더라도 그 묵묵히 자리만 지켜주고. 아니 자리를 지켜줘야지 게임을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들킬까봐 이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딱 하고 있는 거죠. 네. 아, 솔직히 그건 다 변명이고. 그치, 변명이죠. 네, 그냥 조금 잠깐이라도 그런 때만이라도 좀 게임을 멈출 수는 없으세요? 그렇게 해보려 했는데 이게 또 안 되더라고요. 계속 막. 뭘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빨리 들어야 되겠다. 아무래도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는 일에서 좀 스트레스를 좀 다른 사람보다 민감하게 많이 받는 스타일이에요? 아니요. 그건 그러면 아닌데. 다른 스트레스 있으세요 혹시? 원래 제가 여기 나오고 싶었습니다. 집사람이 술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1년 365일 중에 360일을 술을 먹어요. 네, 진짜로. 아니 아까 이거 물 드시는데 벌써 저는 읽었어요. 느낌 있긴 있었어요. 네, 느낌 나오지 않습니까? 다 마실까요? 예. 성격이 어머. 아유 좀 하시네. 번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가면 술 먹고 고조 상태가 돼요. 그럼 제가 다 뒤치는 걸 다 해야 돼요. 제가 다치고. 뭐 네, 술을 좀 좋아하는 건 사실이고. 예. 근데 저도 스트레스 받죠. 저도 집에 놀고 있는 여자가 아니고 직장 생활 하는데 육아하며 집안일이며 손까딱을 안 해요. 왕을 모시고 사는 느낌일 정도로. 집에 못 받고 이런 거 오히려 제가 더 잘 받고 받지도 못할 분들 안 해주고 소파나 뭐 이렇게 냉장고 옮기잖아요. 저 혼자 그런 거 옮기고. 제가 아플 때도 뭐 바다를 기어다니고 있어도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고 이제 애가 장염 걸려가지고 입원했는데도 병원 입원실에서도 꿋꿋이 하죠. 네. 애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갓난쟁이를 데리고 내가 이 정도 스트레스 받는다 나 힘들다 보여주려고 애를 데리고 집을 나갔어요. 외박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모텔 갔는데 너무 울더라고 제가 안 도와주고 다시 집에 들어갔더니 컴퓨터를 막 하고 이게 게임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화면을 그 컴퓨터 그 게임 돌아가는 화면을 보는 순간 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니는 애랑 내가 나갔는데 걱정도 안 되나 찾아보지도 않냐고 게임이 눈에 들어오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승질이 나서. 남편의 답을. 그럼 그 건너중이 되고 나가서 니 어디 가겠노? 이러대요. 아팠을 때 아까 얘기했는데 솔직히 뭐 저는 어릴 때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예, 아기 때 아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애가 아픈 게 이해가 안 간다. 아픈 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아픈 거지 뭘 이해를 못하는 게 왜 아프지? 말도 안 돼. 그러면 아내가 아팠을 때는요? 워낙 건강해요. 아내가 워낙 건강해요. 그때 몸살이었잖아요. 꾀병인 줄 아시죠? 금방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저거 봐. 네. 하여튼간 손가락 그 저런 분을 두고 얼마나 서러우신지. 저렇게 이쁜 딸 옆에도 딸한테 집중하는 거 게임에 집중하고 있냐. 저도 여자니까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가 제일 그게 안 잊혀지더라고. 그 임신하고 이제 출산하러 갔는데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울고 있었어요. 그러면 옆에서 아예 음소거도 아니고 소리가 좀 나요. 뿅뿅뿅. 뭐 이렇게 막 게임하는 소리가 뭐 나는 거예요. 뭐 띵띵 뭐 이렇게 뭐 그게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인가 뭐 산모 교육인가 뭐가 잠깐 갔다 왔더만은 그 당시에 그 조리원 컴퓨터에 게임을 깔아가지고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애를 낳고 이제 전몸살이 또 되게 심했어요. 오, 완전 아프더라고. 아시네요. 진짜 아픈 거예요. 되게 심했어요. 와이프 되게 심했거든, 우리 아프. 출산보다 더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데 집에서 이제 찜질 좀 하게 집에서 수건이랑 필요한 거 좀 갖다 달라 했어요. 갔다 와요. 지금 오징어는 또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오죽하면 이제 신랑 그때 신던 양말을 따뜻한 물에 제가 해가지고 제가 찜질을 했어요. 남편 아니 집에 가서 수건 사기 싫으면 어디 화장실에 있는 수건이라도 갖고 와서 신용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오해가 있던 게 그날 부산에 폭설이 내렸거든요. 네? 차를 한번 갔다가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 내리막 내려가다가.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집사람한테 그 폭설인데 어딜 가노? 네. 거기 다른 산모들이 또 수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제가 뭔가 그 생각이 작아요. 시도를 네. 해볼 수 있을 간호사한테 거잖아요. 얘기하면 되는 거고. 생각이 짧은 거예요? 사랑이 짧은 거예요?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솔직히 뭐 여기서 얘기하지만 아내를 진짜 1순위로 생각하거든요. 딸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제가 그때 나이가 어렸거든요. 전몸살이라는 게 뭔지 몰랐어요. 남자분들 모유 안 주잖아요. 전몸살이 뭔지. 되게 저도 몰랐었고 우리 와이프가 전문사 하는 건 네네. 보기에 너무 아파 보이고 힘들어 보이길래 네. 진짜 어떻게 해줄까 옆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몰랐고
몰라. 아니, 근데 옆에서 얘기를 몰랐어, 모르기는. 옆에서 아픈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게. 그러면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네네네. 아기는 안 나봐도 진통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진통, 들어봤죠. 아기 날라고 네, 네. 진통 겪는 날. 네네네. 그날도 게임하고 계셨다고. 근데 옆에서 손잡아주고 하고 있다가 또 지루하니까 이제 가서 또 잠깐 돌리고. 지루하대. 그게 지루하대. 아내가 네. 여보 뭐 이런 소리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가서 이제 아 자기야 열심히 그래 힘내고 뭐 이렇게 하고. 아우 얄미워. 아니 그래도 그 아내분은 남편분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속으로 정말 내 아내가 1순위다. 어? 그런 말 들으면 또 어때요, 마음이? 거천? 그저 가잖아요. 아, 그렇지 않고. 예, 이게 왜냐면 제가 그 부부고 제가 또 여자니까 이게 좀 부부 침실에서 잠잘 때만이라도 조금 이렇게 그때는 좀 자제를 해달라 했어요. 그 게임을 하고 있으면 제가 내가 여자를 안 보이나? 뭐 연애할 때는 그렇게 해놓고 막 이렇게 뭘 그렇게 해요? 난 몰라가지고. 한 소리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해요. 이불 그때는 못 속에서? 자겠다 하거나 내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상의할 것도 부부끼리 많을 거 아니에요. 애기 뭐 진로 문제라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자기 하세요. 뭐 먹고 뭐 외식하러 뭐 먹을까 이러면 자기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어차피 아내가 하는 원하는 대로 가니까. 육아 같이 가느라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3살 때부터 컴퓨터, 핸드폰 보면 야 걱정 안 되냐면서 얘기하면 뭐 요즘에 휴대폰 안 보내고 어딨냐. 뭐 없으면 오히려 위험한 세상이다. 막 이렇게. 또 근데 지금 심각해진 게 지금 저희 애가 지금 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둘이서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시간에는 둘이서 계속 휴대폰 그 게임이랑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안 되는데. 근데 또 저러면 엄마 왔을 때 대부분 엄마를 반겨야 되는데 엄마 휴대폰. 어디 밥 먹으러 가면 엄마 휴대폰. 보자마자, 아유. 어디 가도 계속 휴대폰을 보고 있으면 저는 이제 문제다. 바보 되는 거지 이제. 사실 부모는 뭐 자식의 거울이다. 네. 예. 자식은 부모의 뒤에서 배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 딸을 한번 만나볼게요. 예, 우리 딸 안녕. 안녕하세요. 이름은 예뻐. 7살 이서영 예요. 아빠가 평소에 게임이나 뭐 휴대폰 같은 거 많이 만져요? 네. 그거 보고 있으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같이 하고 싶어요? 네. 아빠가 게임하는 건 좋아요, 싫어요? 이래요. 싫어요? 왜요? 밖에 나가서도 놀고 하고 싶은데 아빠가 게임하니까 못 놀아요. 그러면 게임보다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빠한테 원하는 거. 얘기해줘, 아빠 얼굴 보고. 아빠 게임이랑 담배 줄이면 좋겠어요. 게임이나 담배 줄였으면 알겠어요. 좋겠어요. 아, 담배는 많이 피는구나, 또. 많이 안 핍니다. 많이 안 핍니다. 많이 안 핍니다. 아니, 우리 아버님 어때요? 다 듣고 나니까 아빠랑 하고 싶은 게 뭔지 얘기했잖아요. 네네. 한 번씩 싫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밖에서 담배 피고 게임하는 거 말고 나 좀 놀아주라고 했는데 제가 또 그때도 그냥 알겠다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그 잠깐인데 그건 놀아주는 몇 게 시간씩이 아닐 텐데 네. 그 잠깐도 못 참겠어요? 네. 너 그냥 뭐 못하니까 뭐 좀 불안하니까 딸이 그렇게 따라하는 거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요새 제가 딱 집에 왔을 때 쉬는 날에 보면은 저랑 하는 모습 똑같은 모습을 보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다 요새 최근 들어서 많이 들어요. 마음은 이제 아 빨리 고치자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 상당히 심각한 중독이시거든요. 맞아요. 언제 중독이라고 느끼세요? 휴대폰을 한번 신랑이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 휴대폰을 잃어버렸는데 시간 늦었거든요. 네. 막 똑같은 장소를 계속 나가보더니 막 찾고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전망 훔쳐간 것 같은데 의심까지? 전망 훔쳐간 것 같은데 근데 증거가 없네. 훔쳐 이렇게 하는 거죠. 큰일 나. 그러면서 이제 운전할 때도 운전할 때 이렇게 게임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신호 잠깐 받거나 이렇게 이러면 중간중간 틈틈이 확인하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 위험한데. 여태까지 중에 제 생일 케이크를 딱 한 번 사준 적이 있는데 그걸 사고 가지고 딱 이렇게 올려놓고 잠깐만 이렇게 봐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래도 케이크도 제가 봤을 때 제 친구가 집에 있어서 그때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야, 잠깐도 집중을 안 해주니까. 아니 그리고 진짜 운전할 때 하는 건 너무 위험하거든요. 아니 태균 씨가 얘기해줘봐요. 이게 게임 중독된 분들을. 예. 네, 지금 보니까 누가 봐도 지금 남편이 중독 수준인 것 같은데. 굉장히 심하고. 자, 이게 지속될 경우에 불안이나 또 우울 증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맞아요. 자존감이 낮아져갖고
오히려 더 게임에 몰두하게 되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요. 특히 어린아이 우리 따님 뇌 기능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제력이나 조절력이 떨어져서 안정적인 아이로 자라지 못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화 단절, 사회적인 어떤 친구들과의 교류가 안 되고 학업 능력까지 저하가 돼서 아이한테는 너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걸. 아까도 저희가 여쭤봤잖아요. 딸내미가 아픈데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안 아파봐가지고요. 전 전몸살을 안 하는 이건 가장 내 일부인 이 사람들의 아픔을 모를 정도면 다른 사람은 더한 거죠. 그리고 또 운전하다는 건 본인만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사는 누군가의 가장들, 소중한 가족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잠깐이라고 생각한 이 순간 때문에 내가 1순위라고 생각하는 아내분과 딸이 잘못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 혹시 해보셨어요? 해본 적 없는데 지금부터라도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버님이 모르셔서 그런데 여기 중독 우리 중에서 예, 얼굴 천재가 지금 이게 화난 거예요. 이거 몹시 화난 거예요. 뭔가 좀 구체적으로 약속을 맹세를 아내분한테 하셔야죠. 그리고 왜냐면 이게 혼자 있을 때 네, 또 네. 단둘이 집에서 얘기하면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니까. 일부러 이런 자리를 아내가 만든 것 같은데 네. 여기서 그냥 한번 좀 남자답게 하루에 몇 시간? 네. 일단 뭐 바로 뭐 게임을 줄인다는 건 거짓말이겠고 바로 줄여야죠. 마치고 와서 이제 뭐 한두 시간 정도만 게임하고 이제 뭐 쉬는 날에는 가족한테 좀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만 하루 안 하겠다 한두 이거예요? 시간 정도만 하고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루에 하루에 2시간. 2시간이라는데. 네, 아니 저거 근데 못 지키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번에도 한번 다 지우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계정이랑 뭐 들어가니까 다 연동돼가지고 그대로 레벨 그대로 다 있고 원하는 거는 그냥 애랑 저랑 그냥 얼굴 한 번 더 게임 볼 시간에 봐주고 오늘 어땠는지 한번 물어봐주고 좀 가족을 있으면 시간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눈 마주칠 시간이 없네. 게임을 쳐다보더라. 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할 수 하겠습니다. 있도록 하면 안 돼요. 네, 하겠습니다. 우리 얼굴 천재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저 지금 몹시 화난 거지? 네. 진짜 화가 많네, 지금. 왜냐면 저게 게임 하나만 하는 것도 굉장한 정성과 시간과 그런 게 들어가요. 그거를 조금 더 가족한테 하면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이 그렇지. 되지 않을까. 맞아. 저도 고민인 것 같은데 아까 남편분께서 저보다 더 중독이 심하신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나중에 그분들과 똑같이 아니면 더 심한 중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안 했던 거라면 지금은 알았으니까 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고민이다. 화가 많이 났어요. 고민이죠 이건. 그냥 관두라고 그냥. 아시겠어요? 그냥 뚝 지금 이 끊어야 돼. 순간부터 그냥 관두라고. 이유 없어. 아버님 캐릭터를 키우지 말고 이제 아이를 키우세요.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당신들 터치 중독 아니에요? 자, 우리 남편 아내한테 처음으로 눈을 마주치고 이제 게임기가 없으니까. 우시더라고. 예, 마주친 지가 꽤 됐죠. 네, 눈 예. 사람 마음. 자, 동저와 동자를 마주치고 네. 시작. 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나의 뭐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난 여태까지 몰랐는데 이 정도까지 심각한지 뭐 바로 끊지는 못하겠지만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자. 사랑한다. 봉선아, 사영아. 자, 몇 표나 나왔을까요? 보여주시죠. 1등 했겠죠. 남편이 홀렸어요. 아유, 막 돌아가는 것도 너무 파워가 있어. 63. 53. 13년 인생 통틀어 가장 요즘이 힘들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네, 창피한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13년 보내주셨는데. 인생. 안녕하세요는 고민을 하나만 들어주는 곳인가요? 제가 고민이 좀 많은데 다 들어줄 수는 없나요? 저는요, 저희 아빠가 너무 창피해요. 저희 아빠가 너무 창피해요. 아빠 어때? 아, 아빠 머리가 왜 그래? 어때? 이거 완전 공유 같지? 이게 요즘 유행하는 공유 파마래. 공유는 무슨 오달수 아저씨 같아요. 그 옷 입고 출근하려고 아빠? 아 그럼 이런 거 딱 입어줘야 힘이 팍팍 난다고. 가슴팍에 해병대 마크가 등판엔 크게 해병대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아빠는 회사도 가고 마트도 가고 제주도 여행도 가요.
저 진짜 창피하겠죠. 좀 이상하다. 한 번은 친구랑 시내 갔다가 아빠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야야야, 저기 너희 아빠 아니야? 와 진짜 특이하다. 아줌마 파마에 핑크색 티셔츠, 바지 저거 핫팬츠 아니야? 저요 정말 창피하겠죠.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해요. 더 창피한 얘기들은 직접 나가서 해드릴게요. 따님이 예를 들면 선배님을 약간 좀 창피해 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마트에 한번 같이. 갔어요. 계산대 아주머니가 예. 우리 막내 은서를 보고 아이고 너는 어떻게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냐? 너는 어떻게 할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냐? 와우. 또 내가 너무 화가 나잖아요. 그래갖고. 화나죠. 빨리빨리 가잖아요. 그래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그렇죠. 이 눈치 없는 아주머니가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 할아버지하고 쇼핑 나왔어. 근데 은서가 학교에도 오지 말라고. 네. 지금 인생 일대 최대의 위기가 왔다고 그러니까요. 아빠 때문에 사는 게 창피해서 죽겠다는 주선생의 사연입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 때문에 고민인 초등학교 6학년 신민영입니다. 네. 근데 아빠가 뭐가 그렇게 창피해요? 아빠가 한 달 전부터 공유 머리처럼 한다고 파마를 하러 미용실에 가셨는데 네. 너무 얇은 롤로 하신 거예요. 아빠가 맨날 나 공유 같지? 라고 하시는데 저는 솔직히 뒷모습 보면 친할머니처럼 보이고 동생은 오달수 아저씨 같다고 하거든요. 솔직히 그 머리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근데 해병대 입은 게 왜 창피해요? 해병대 입은 게. 시도 때도 없이 너무 자주 입고 가시거든요. 마트 갈 때도 입으시고 심지어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때도 하루 종일 입고 계셨거든요. 원래 해병대 나온 분들은 그 옷을 되게 좋아해요. 자부심이 엄청. 네, 자부심이죠. 시내 갈 때까지 입으니까 그게 싫어요. 그게 왜냐면 해병대라 그래요. 귀신장 나랑 좀 마음에 안 들어 안 통하는 거야 지금 내가 걔도 되니까 이 아저씨 똑같아. 이 아저씨 파마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근데 그 해병대 입는 게 그렇게 싫어요?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 티 같은데 그렇게 안 이상한데? 한이 있네 애가. 그러면 너도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시하기엔 너무 튀세요. 핑크색이나 하늘색 등등 너무 튀는 색깔이고 네. 핫팬츠는 뭐냐면은 너무 짧아. 네, 되게 짧아요. 실생활에서도 많이 입으셔가지고 그게 좀 보기가 싫어요. 그게 애들이 비웃으면서 비아냥 거리면. 약간 놀리듯이. 네, 야 니네 아빠 짱인데? 막 이러시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애들끼리 습도떼는 게 싫어요. 아니 근데 개성이랄까? 그런 거 별로 그렇게 보기 싫은 것 같진 않은데요. 뭐 핑크색 티셔츠 어때요? 어울리면 되지. 입을 수 안 있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정말 느꼈어. 근데 진짜. 짧은 바지에다가 막 갈색 구두를 신고 나가시는데 갈색 구두 그게 되게 잘 입으면 되게 멋있는 거거든요. 파마 머리에 해병대 티를 입고 짧은 반바지를 입고 갈색 구두를 신어. 네. 완전 셔츠도 아니고. 네, 셔츠 근데 거기다가 잘생기지도 않으셨고요. 키도 엄청 크시지 않으세요. 고민을 상담해봤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날 뚜렷이 쳐다봐요? 그러니까 머리 스타일이 여기 미를 다 붙여있는 누구를 보겠죠? 말하는 사람이랑 보고 눈을 많이 쓰니까. 그렇지 맞아요. 앞으로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동생이 따라할까 봐. 동생이 아빠를 따라하는 수 있어. 동생이 아들이죠, 그죠? 네. 근데 아빠를 따라하려면 아직 멀었잖아. 해병대도 가려면 멀었고. 아니요, 벌써 따라해요. 뭘요? 샤워를 하고 아빠가 네. 옷을 안 입고 나오세요. 옷을 안 입고 나오세요. 아 옷을 안 입고 멀고 벗고. 자연인으로 나오시는구나. 네. 근데요? 그 나오면은 그럼 돌아다녀? 거기서 그냥 계속 이러고 계시고 앉아 계세요? 이러고 계세요. 아 근데 이건 진짜 딸의 정서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딸의 정서에 그럼요. 왜 그러신데? 동생이 아니 그걸 근데 따라하나? 그거는 나 창피해 막 안 일해봤어요? 했죠. 뭐래요? 내 집이라고 내 맘대로 한다고. 아이고. 왜 딸의 물건을 막 버리세요? 집에선 제가 갑이죠.
팬티만 입고 나오시는데도 아유 내가 딸내미 때문에 입고 나온다 막 이러세요. 말을 하면서. 네. 네, 아버지 만나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영이 아빠 심유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빠를 창피해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전혀 몰랐고요. 저는 정치가 아예 없나 봐. 겁나게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정말 황당스럽습니다. 아, 근데 헤어스타일 많이 사는데 안 그래요? 헤어스타일 전혀 문제 없으신데. 네. 왜 파마를 하게 됐어요?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까요? 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까요? 힘들겠어. 찾아가는 과정인데 겨울에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고 저거다 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대부분 그러거든요. 아, 그래, 저거다. 딱 한 다음에, 아니다. 이렇게. 본인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공유가 되고 더 시간이 지나면 테리우스 머리도 되지 않을까. 아 근데 딸이 막 싫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굳이 그거를 강행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제 삶의 주인공은 저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야 나. 아니, 해병대는 피는 왜 계속 입으세요? 제가 2000년도 초에 그 해병대 근무를 했는데 그때는 정말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진짜 자신감이 넘쳤는데 사회생활을 10여 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 옷을 입으면 그때의 자신감이 생기고 그 슈퍼맨의 그 슈트나 배트맨의 슈트와 같은 이것도 제가 만든 겁니다. 만들었다고요? 예, 이게 마크만 잘라가지고 뒤에 오버로크 쳤습니다. 그 해병대 티셔츠는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에 같이 코디를 하는 그 짧은 반바지는 핫팬츠. 배드민턴 그 전용 반바지인데 짧기는 한데 좀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고 민영이가 뭐 시내다, 뭐 마트다 얘기를 했지만 거기가 다 제 구역입니다. 제 구역. 제 구역입니다. 제 구역. 저희 동네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러고 밖에 나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시내에 나가서. 약간 진짜 아줌마 같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다른 건 다 이야기인데 딸이 이제 거의 다 컸잖아요. 샤워하고 나와서 맞아. 이거는 좀 이렇게 샤워를 하고 나올 때 스포츠 뉴스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멋있는 영상이 나오면 와 하고 이렇게 하음을 지르면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결국은 딸 옆에 있는데 그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랐어요. 팬티 하나 정도는 딸이 있으니까 입고 나와야 되는 게 우리 딸하고 제가 그 2년 전까지만 해도 같이 목욕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 눈에는 아직도 아기처럼 보여가지고 그렇죠. 아니에요. 그거는 좀 신경 조심하셔야죠. 써주는 게 좋아요. 딸을 위해서. 그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그때 전문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게 노력은 하는데 뭐 습관이 그렇게 뭐 쉽게 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노력이 아니라 그냥 고치셔야죠. 이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더 걱정되는 아니 건 고치시라고요 이제는. 집에서 막 이렇게 벗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데 가서 벗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혹시 습관처럼. 아빠 어때요? 베란다에서 베란다에서 본다고? 운동복을 갈아입으세요 베란다에서. 베란다에서? 팬티까지 다 벗으시고. 다 보여 밖에. 밖에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아빠는 안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학원 갔다 오는 길에 봤어요? 배를 그냥 까고 긁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아버님 그걸 즐기시는 건 아니시죠? 즐기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제가 해병대 출신 아니겠습니까? 해병대는 원패 확실하게 합니다. 원패 확실하게 합니다. 그거 보인대잖아요. 절대 안 보입니다. 네, 제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잘하시는 분이 보인대잖아요. 아니, 그 창밖에 보이는 환경은 다 단독주택이라 절대 보일 수가 없어요. 그 5, 6라인과 7, 8라인 사이에서 딱 위를 쳐다봐요. 정확히 맞잖아요. 거기를 어패했어야지. 민영아,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거지? 다른 뭐 동생이나 어머님도 뭐 아빠를 창피해하시거나 그런 거 있나요? 민영이한테 물어봐요. 네, 그런 거요. 그는 또 얼굴 보고 대답해줘야지. 처음 본다. 이거 부끄러운다. 처음 본다. 이거 부끄러운다. 아시겠어요? 아니 왜 이래? 정찬 아저씨는 그렇게 땡그랗게 쳐다보더니 갑자기 짜증이 날라 그러네. 아니 이제 얘기해 봐요. 다른 가족들도 창피해요? 동생은 창피하고 엄마는 아예 포기하셨어요. 포기까지. 다른 가족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동생 안녕하세요. 김대수 누나랑 똑같이 고민이 돼요? 네, 누나가 아빠의 소중한 것을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남동생도 아빠 때문에 고민인 게 있어요? 문구점으로 가는데 아빠가 파마 머리랑 예. 핑크색 반팔이랑 짧은 반바지랑 제가 아는 형아 누나들이 있어서 예. 더 창피했었어요. 좀 너무 짧은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위에 색깔이 튀니까 아이들은 그게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이제 좀 긴 바지 입을 생각 없어요 아버님?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기가 제 동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동생이 남자 대 남자로 다른 건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본 적 없어요? 저보다 나이가 높으시니까 대들 수도 없고 짜증낼 수가 없고 돈도 벌어 오셔서 우리를 먹여 살리니까 아버지 교육 시키셨어요? 교육을 제대로 시켰네. 딸아이가 많이 컸는데 네. 남편이 옷을 훌렁 벗고 있는 거는 좀 걱정될 것 같아요, 그죠? 아이가 이제 올해 초부터 이제 2차 상징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참 불편해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무의식 중에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창피한 거 있어요? 또 다른 거 뭐 옷 말고 뭐. 아빠가 겁이 엄청 많으세요. 그래요? 해병대인데? 아빠가 소변을 보시러 거실 화장실로 불을 안 켜시고 볼일을 보고 계셨어요. 근데 저도 겁이 많아가지고 아빠랑 같이 있으면 그래도 덜 무서울까봐 같이 갔는데 졸부시들 우와 막 하시면서 막 놀라시는 널 거예요. 보고요? 근데 저도 제 뒤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네. 저도 깜짝 놀라서 아빠한테 달려들 때 아빠가 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귀신이 달려서 가까우니까. 귀신이 커졌구나.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아빠가 거실에 불을 다 끄고 TV 같은 걸 보고 계셨는데 네. 엄마가 나와가지고 뭐해? 라고 했어요 아빠한테. 네. 그랬더니 아빠가 깜짝 놀라시더니 왜 잘 때 머리를 풀고 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님 지금 얘 얘기하는 동안 왜 이러고 계세요? 눈을 감으시고. 아니 근데 그렇게 잘 놀라고 그러면은 해병대 티를 입고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귀신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니죠. 귀신은 제가 다 잡았기 때문에 귀신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아버님께서 뭔가 따님한테 서운한 거라든가 변론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아까 두고 보자 그랬거든요. 감사합니다. 예, 스킨십도 잘하고 뽀뽀도 많이 해주고 그런 사이였는데 멀어지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좀 섭섭하고 마음이 무겁고 아침에 깨우는데 이제 저는 장난식으로 발로다가 이제 엉덩이를 이렇게 미루면서 깨웠는데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힘들 때마다 이제 일기를 쓰는데 제가 한 달에 여자 감성. 일기를 많이 써요. 여자 해병대인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3일 연속으로 일기를 쓰면서 마음을 다스렸던 여리시다. 적이 있습니다. 고맘때 물론 섭섭하겠지만 되게 조심해줘야 돼요. 깨운다고 엉덩이를 발로 이렇게 떼는 거는 딸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일 수도 있어요. 요 나이 때는 남자들이 다 무섭고 싫고 짜증나고 막 그렇대요. 약간 무섭기까지 한다 그러더라고. 딸 아빠가 이런 마음 갖고 있는 거 알고 있었어요? 네. 알고 근데 있어요? 아빠가 맨날 딸바보라면서 게임할 때는 절대 아니거든요. 시작하면 눈빛부터 딱 달라지시기 시작하면서 아빠가 지면은 네. 방에 들어가셔서 나오지를 않으세요. 삐져. 해병대인데. 아빠가 좀 어린애 같다는 생각 많이 들겠어요. 네. 근데 그거 엄마랑 얘기 많이 해요. 뭐라고요? 엄마가 아직 아빠는 철이 안 들었대요. 아빠 저기 안 들었대? 오늘 눈을 많이 감으시네요. 아버지! 제가 봤을 때 오늘부터 일기를 일주일 내내 쓰실 거예요. 이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놀아주다 놀아준 거예요? 보니까 근데 왜 지면 삐져서 들어가서 안 나와요? 제 마음을 못 알아주니까 좀 약간 섭섭하긴 한데 어느 아빠가 그 딸한테 삐지겠습니까? 그리고 애기 아빠가 진짜 아이들하고 눈높이를 정말 잘 맞춰서 잘 놀아줘요. 근데 가끔씩 제가 아이 셋을 키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요즘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게 되게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승부욕을 이제 가르치면서 욕을 가르쳐요. 욕을 가르쳐요. 이게 그냥 욕이 아니라 친구가 너한테 이런 욕을 하면 너도 같이 거기에 같이 욕해라.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화를 얘기해주면서 이제 시범 보이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주니까 아니 이것도 참 억울한데
고등학교 때 뭐 일하라고 하면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도시락을 먹는데 예, 양아치들이 와서 이제 뺏어 먹지 않습니까? 예. 이육을 쓰면 아이들한테 잘 먹힌다 해가지고 가르쳐 줬어요. 이 그게 아니야 지금 왜 안 돼? 눈 뜨지 마요. 눈 감고 있어. 오랫동안 감고 있어. 아이들도 막 웃으면서 좋아했는데 너무 어이가 없이 그러지.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 이 세상에 욕을 가르쳐주는 아빠가 또 있을까 이런 생각. 학교에서 사용해 본 적 있어요? 아빠의 교육을? 아니요. 여학생들이랑 싸울 땐 욕하면은 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맞는 거네. 욕하지 않고 조곤조곤 말하면서 발리게 하는 게 논리적. 근데 민영이가 이제 뭐 아빠가 뭐 욕 말고 어떤 걸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거 바라는 거 있어요. 네. 옷과 헤어스타일 좀만 남들처럼 평범하게 하고 다니시고 서로 배려할 건 배려하고 지킬 건 지키고 존중할 건 존중하면서 살고 싶어요. 어른이네 어른이야. 아들도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해요. 노출 안 하고 욕 안 하고 아빠 사랑해. 아들도 진짜 똑똑하다. 똑똑해. 나중에 군대 가게 되면 아빠처럼 해병대 갈 거예요? 어때요? 아, 저는 이렇게 해병대는 가고 싶진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 우리 해병들에게 제가 정말 안 좋은 모습만 보인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해병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멋진 아버지세요. 멋진 아버지. 눈높이에 맞춰서 같이 놀고 이러는 게 우리 딸도 진짜 되게 아유 저런 아빠가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행복하게 느낄 필요가 있어요. 고민인지 아닌지. 벗고 나오시는 건 그건 일단 본인이 창피하지 않으세요? 남이 아니고 가족이라서 아니에요. 남이 아니고 딸이기에 더 지켜야죠. 남이 아니고 딸이기에 더 지켜야 된다. 저도 이거는 고민인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서로를 존중해 준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고. 저는 사실 보면서 조금 부러운 것도 좀 있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서로 막 뭐가 불편하고 이거 해줘서 내가 불편하고 하는데 정말 행복한 가족이구나는 맞아요. 그거는 정말 느껴졌거든요. 우리 민영이 작은 고민에 공감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자분들이. 자, 우리 아버님. 우리 민영에게 한마디 하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민영이의 마음을 정말 잘 알았고 저도 고치려고 노력 많이 할 거고 민영아 정말 사랑해. 영원히 사랑할게. 얼마나 많은 손을 받아보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네. 100표 넘어갔나요? 안 넘어갔어요. 남편이 올렸어요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억해 내 사랑은 저 같잖아 멋대로 돌아오지 마 기억해 오늘 거라 착각하지 마